현재 우리가 기억하는 유관순 열사의 얼굴은 고문과 구타로 퉁퉁 부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18살이 맞나 싶을 만큼 퉁퉁 부은 그녀의 얼굴은 형무소에서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얼마나 심한 구타를 당했는지를 말해주죠. 우연히 그녀를 보게 된 외국인들조차도 심장이 둘로 쪼개지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목숨을 바쳐 꿈꿨지만 끝내 살아서는 보지 못했던 대한독립. 만약 그녀가 광복 소식을 전해들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모습을 AI로 구현한 영상이 있습니다. 광복절을 이틀 앞둔 지난 8월 13일 유튜브 하일광이라는 채널에는 멈춰있는 사진 속 독립운동가에게 AI로 광복을 전해드렸더니 이런 영상이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수영사진이나 흑백사진 속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를 포함 안중근, 김구선생 등등이 차례로 등장해 만세를 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이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는 그날의 시간에 멈춰있는 독립운동가분들께 AI로 광복을 전해드리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해 제작하게 됐다며 하늘에선 사진 속 무거운 표정이 아닌 밝은 웃음으로 함께하길 바란다며 영상 제작 목적을 밝혔죠. 이를 본 네티즌들은 올해 본 영상 중 최고라며 AI의 순기능에 대해 극찬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는 한 구독자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알려진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의 흔적은 잘 보존되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항일 정신에 큰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건물 하나가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거의 폐갈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사실을 널리 알려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주길 바란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직접 촬영 영상본을 보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2년 전 현충일 한국에서는 다소 섬뜩한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한국 최고 재벌가 삼성이 소유한 이태원의 한 저택을 공사하다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죠. 사건은 그 2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언덕길에 있는 이 부지는 이재용 당시 삼성 부회장의 소유였지만 2020년 4월 동생 이서현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게 매매했습니다. 자신이 신혼집으로 사용했던 주택부지 포함 5개 필지 약 500평을 평당 5천만 원, 총 247억 3,580만 원을 주고 처분한 겁니다. 이서현 이사장은 이 부지를 전에 현찰로 매입한 후 신축 공사를 시작했는데 신고를 마친 후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무덤이 발견됐죠. 만약 공사 중 무덤이 발견되는 경우 공사는 의무적으로 중단하고 문화재청의 조치를 따라야 하는데요. 이에 공사를 중단시키고 민간 법인의 발굴 조사가 시작됐는데 처음 한 개인 줄 알았던 무덤은 무려 61기까지 늘었습니다. 대부분의 무덤은 관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대부분 유골의 형태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그 무덤에 한 명이 묻힌 것인지 여러 명이 묻힌 것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그것도 한국 최고 재벌인 이재용 부회장의 신혼집 부지에서 발견된 61기의 무덤. 그의 숨겨진 범죄라도 드러난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 소유 1924년 제작된 조선교통지도를 보면 현재 이태원과 보광동, 한남동 경계는 전부 공동묘지로 표시됩니다. 이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왔는데 왜냐하면 조선 후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대문 내 개인 묘지 설치를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대문 밖 용산 일대에 공동묘지를 썼는데 얼마나 묘지가 많았던지 외국인들은 이를 천연두 흉터와 같다고 묘사했을 정도입니다. 일제 역시 1912년 용산구 이태원 일대 약 51만 평을 공동묘지로 지정했죠. 그런데 광복쯤 용산 일대에는 일본인 주택이 유독 많았는데 이는 일제가 1930년대 중반 용산 지역에 대한 택지 개발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의 한반도 유입이 급증하자 아예 이 일대를 주택부지로 개발한 것인데 이유는 공동묘지가 많아 택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했으니까요. 어쨌든 택지 개발 과정에서 이태원 일대에 묻힌 유골을 이전하기 시작했는데 100만 개가 넘는 무덤이 강제 이전됐습니다. 하지만 51만 평이 넘는 부지에 매장된 유골을 전부 이전하지 못해 광복 후 현재까지도 유골이 발견되는 일이 흔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61개의 무덤이 발견된 저택 부근에는 이태원 부근당이라는 작은 역사공원이 있는데 이곳에는 18살 한 소녀의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유관순 열사 추모비인데요. 3일 독립만세 운동을 벌이다 순국한 그녀는 이태원 공동묘지에 버려지듯 모셔졌는데 일제가 군용기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녀의 묘지를 밀어내고 강제 이전하는 과정에서 유골이 유실됐습니다. 일본에 저항하다 안타까운 삶을 희생당한 18세 소녀의 유골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녀는 추모비만 있을 뿐 무덤이 없죠. 사실 유관순 열사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 힘쓴 장사미사는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일본어를 쓰고 일본인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이름이 알려졌든 알려지지 않았든 독립운동을 위해 힘쓴 모든 분들에게 감사해야 하고 그분들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잘 보존하고 그 정신을 기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흔적이 남아있으나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장소도 있습니다. 잠시 시 한 편만 읽어볼까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시는 광복 1년 전 발표된 이육사 시인의 광야입니다. 1944년 1월 16일 감옥에서 고문 끝에 숨을 거뒀지만 그는 죽음을 앞두고 온 힘을 다해 대한독립의 꿈을 이뤄줄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렸죠. 이육사 시인은 서시를 남긴 윤동주, 님의 침묵을 남긴 한영운과 더불어 일제시대 대표적인 저항시인으로 그의 본명은 이육사가 아닙니다. 이원록이라는 본명이 있었지만 일제가 대구 형무소에서 그에게 부여한 수인번호 264를 자신의 호로 사용했습니다. 원래 이 광야라는 시는 그의 유고작품이었는데 동생 이원조가 해방 후 1945년 12월 17일 자유신문에 기고하면서 공식 발표됐죠. 죽기 직전까지도 대한독립을 부르짖었던 그의 작품 중에는 광야만큼이나 유명한 시가 한 편 더 있습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렴.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두렴. 1939년 8월 문장에 발표된 청포도라는 시입니다. 이육사의 대표작품으로 교과서에도 등재됐죠. 청포도 역시 그의 절절한 독립염원을 담고 있는데 손님은 조국의 독립을, 청포도는 평화로운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럼 잠시 시선을 현재로 옮겨볼까요? 경북 경주시 남산에 가면 옥룡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는데 옥룡암에는 삼소원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곳인데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하다 일제 고문으로 몸이 쇠약해진 이육사가 요양을 위해 이 방에 3개월간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 청포도의 초안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죠.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중요한 시인데 그 시의 초안을 잡은 이 방은 지금 어떻게 보존되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을 제보해주신 구독자분께서 직접 찍어 보내주신 영상 속 삼소원은 그 보존 상태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 건물에는 지금 사람이 살지 않을 겁니다. 도저히 사람이 사는 건물로 볼 수 없기도 하거니와 너무 많이 허물어져 이곳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니까요. 건물 전체를 뒤덮은 차광막, 이육사 시인이 앉아 휴식을 취했을 마루에는 비닐, 페인트통, 고무밧줄, 목재 쓰레기, 합판 등이 아무렇게나 놓여있고 차광막을 고정시키는 노끈은 대들보에 묶었습니다. 천장은 황토가 떨어져 덕지덕지 간신히 붙어있는 모양이고 일부는 완전히 무너져 기둥만 휑하니 드러났습니다. 대충 벽에 걸어둔 콘센트와 스위치는 언제 누전으로 불이 나도 이상하지 않아 보입니다. 건물을 돌아 뒤편에서 바라보면 더 충격적인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미 허물어진 지붕이 더 허물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광막을 덮었고 그 위에는 바람이 날아가지 말라고 기와를 듬성듬성 얹어뒀습니다. 지붕 한쪽은 이미 상당 부분 소실되어 뼈대가 드러났고 그 아래로 PVC관, 공사자재, 비닐 등등 온갖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으며 정화조 통풍구도 눈에 보입니다. 잡초는 관리되지 않아 사람 무릎 높이까지 제멋대로 자랐죠. 몇 년간 인간의 손길 한번 닿지 않은 참담한 모습입니다. 반대쪽 벽 부근에는 변기 뚫는 뚫어뻥도 놓여있고 기와가 무너져 깨진 곳도 여러 곳, 집을 받쳐주는 기둥은 허물어졌고 벽체는 세월의 흔적을 견디지 못하고 황토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대들보는 이미 상의 종이처럼 으스러지고 벽체를 이루는 대나무는 날카롭게 드러나 위협적인 모습입니다. 아마 삼소원이란 글자가 쓰여있지 않다면 귀신 체험을 위해 몰래 찾는 흉가라고 해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존 상태가 심각한데요. 고문으로 피폐해진 몸을 이끌고 와 요양하며 청포도 초고를 잡았던 이육사 시인이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원통하실지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청포도나 광야 등 저항시인으로 잘 알려진 이육사의 독립운동 행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904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1920년 가족과 함께 대구로 이사했습니다. 16살 때 일제 주유기관을 파괴해 옥고를 치르던 윤세주 열사의 투쟁에 감명받은 그는 형제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시작했죠. 그러던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장진홍 의거로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당시 독립운동가 장진홍은 일제수탈의 상징이었던 조선은행 대구지점에 폭탄 소포를 배달해 폭발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일본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들였는데 그 역시 형제들과 붙잡혀 대구지방법원으로 송치됐습니다. 당시 그의 수감번호가 264번이었고 그는 이를 따서 호를 지었습니다. 2년 뒤 폭파 사건의 진범 장진홍이 체포되며 그와 형제들도 풀려났지만 모진 옥고를 치르며 상당히 몸이 상했습니다. 이 사건을 겪은 그는 더 처절한 투쟁의 필요성을 느꼈고 처절한 투쟁 결과 40세의 나이로 요절할 때까지 무려 17번의 옥고를 치렀죠. 그런데 사실 그는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의열단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932년 그는 본격적으로 무장 독립운동에 뛰어들기로 결심하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중국 난징에 있는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에 들어가 제1기생으로 6개월간 비밀통신, 선전방법, 폭동공작, 폭파방법 등 게릴라 훈련을 받았죠. 의열단으로 활동하면서 거듭되는 체포와 옥살이 모진 고문에 시달리던 그는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고 더 이상 몸으로 싸울 수 없다 생각해 총 대신 펜으로 독립운동을 펼치는 길을 택합니다. 그의 나이 30이 넘은 시점이었죠. 시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적인 통치에 고통받는 한국인들에게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자 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경주 옥룡함에 들어가 삼수원에서 요양하며 청포도 초안을 썼던 겁니다.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그는 1943년 다시 무장투쟁의 길로 들어서기로 결심하고 중국으로 출국했는데요. 북경에서 독립활동 동지들을 만나 항일투쟁을 위한 무기를 반입해 들여오려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7월 어머니와 맏형의 첫 제사를 위해 귀국했다가 일본 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이후 20여일간 구금됐다가 북경으로 압송되는데요. 당시 이육사는 폐렴을 앓고 있었는데 폐렴 후유증에 모진 고문을 견디다 끝끝내 옥중 순국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39살이었죠. 흔히 이육사 시인을 두고 칼날 위를 살다간 혁명시인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39년생에는 고난과 역경, 조국 독립을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무장투쟁으로 또 때로는 펜으로 일제에 맞섰으니까요. 17번이나 되는 감옥살이를 겪으면서도 그의 열정은 지칠 줄 몰랐고 육체의 한계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시를 썼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독립투쟁의 불꽃을 피우기 위해 나섰다가 장렬하게 산화했죠. 조국의 광복을 위해 평생 서리빨 같은 칼날 위에 섰던 그의 흔적이 지금은 아무렇게나 버려지듯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흔한 안내문이나 알림판도 남아있지 않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완벽히 복원은 아니더라도 국가보안부나 국가유산청, 경주시 등 책임있는 기관에서 최소한의 관리라도 해주십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